이렇게 노래가 있듯이 또 우린 토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토크 대한민국에 정말 골라 너무 힘들게 대단한 분 모시려고 자, 그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랑 때문에로 인사드리고 있는 가수 유진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혜성입니다. 보고 싶은 엄마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불륜 1호 박사 탤런트 강철입니다, 여러분. 예. 그걸 자랑이라고 참.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는 갤러리 관장 이혜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를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피부관리사 최현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기업법무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 김판수 변호사는 왜 경찰에서 변호사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 힘든 길을? 뭐 경찰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이제 어릴 때부터 경찰을 하면서 주로 수사 분야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이 변호사랑 하는 일이 좀 닮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해도 괜찮겠는데 싶어서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여보세요. 아무나 한다고 뭐 그게 문지방 넘듯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년 공부하셨습니까? 예, 뭐 3년 공부했습니다. 로스쿨이 3년 과정이어서 3년 네. 공부했고 뭐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습니다. 아, 또 겸손하기까지. 실력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왁자지껄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싸울 필요 없이 바로 변호사가 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 자, 김판수의 법대로 해라. 예. 네, 오늘은 어떤 뭐 주제가 예, 오늘 이제 제가 이 코너 처음으로 나오는 날이라서 네. 패널들 분의 이제 재력을 체크하고자 고른 주제입니다. 이 주제 하면서 제가 이제 패널분들 표정을 보면 이제 이분이 상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뭐 상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 얹혀 사는 사람이 예, 제가 다 한번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 목록이 다 나오겠습니다. 예, 그 일단 기본적인 이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소유자가 A 씨고 이제 그 상가 건물에 임차인 B 씨가 이제 세를 들어서 이제 상가를 운영을 한 거죠. 네. 기간을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네. 뭐 차임은 이제 월 135만 원 이렇게 해서 2016년 8월부터 인도 받아서 쭉 임차를 했죠. 근데 이 임차인 분이 이제 뭐 그 운영이 그 장사가 원활하지가 않았나 봐요. 네. 2017년 4월, 5월, 8월 이렇게 3번 차임을 밀린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때 이제 차임 밀리는 문제로 약간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분이 중간에 3번 차임 밀린 걸 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기간 끝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주택하고 똑같이 있는데요. 주택은 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상가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계약갱신을 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근데 세 번 밀리면 원래 그 계약서에 우리가 그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내용 증명 띄워서 갈 수는 있는데 네. 밀렸을 당시에 네. 그 사람이 그거를 특히 내지를 못했으면 그 당시에 임대인이 그거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밀린 걸 냈잖아요. 그럼 임대를 하는 동안에 아무 소리 안 했다가 임대 기간이 안 됐는데 나가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역시 건물 갖고 있는 사람에서 다르네. 체크됐습니다. 한번 체크됐습니다. 아주 그 흑심이 가득한 그 임대인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임대료를 3, 4월 밀렸고 또 기간이 있었어요. 네. 8월이 있었어요. 네. 석 달 거를 계속 밀리다가 12월 안에 냈어요. 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런 건 아주 흑심이 따분한 임대인이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아니 지금 대화가 네.
그 계약 기간 안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일단 주제가 두 개인데요. 네. 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3달 밀리고 갚았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냐? 앞에 옛날에 3번 밀렸던 거 가지고. 아, 그 중도 해지는 네. 뭐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아, 예. 우리 저 갤러리 관장님께서는 제가 건물 없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저도 계약 해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원래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가 밀렸을 경우에는 그 보증금으로 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제해도 네. 그 보증금 제하는 거하고 밀린 거하고 또 별개일 네, 건가요? 그건 내비둬야죠. 네, 보증금은 네. 보증금이니까. 음. 내고 기간이 남았는데 네. 살다가 결론은 나가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안 된다는 쪽으로.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네. 임대인이 아주 좀 불순한 아주 얄구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저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 그 관리사님은 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일단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게 기간 안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임대인의 의무다. 네, 의무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밀렸다고 해도 계약 기간 안에 있고 계속 연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영업을 하면서 갚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에는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좀 편을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자, 우리 변호사님. 네. 일단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소주제부터 또 한번 그 패널분들 네. 생각을 듣고서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간이 이제 2018년 8월까지로 돼 있는데 끝날 때 이제 1년씩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10년을 한도로 해서 네네.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이제 주인한테 이제 개심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임대인이 네. 일단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는 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는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료해도 될 것 같아요. 갱신은 안 주인께서. 된다. 네. 그 주인 맘대로 할 수 있다. 네. 예. 저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주인 맘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조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네. 그 최초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비라던가 어떤 그 따로 보증금 말고 들어갔던 관리금.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을 받아야지 그런 시설비도 본인이 손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재계약이 2년 단위로 계속 되어졌다면은 그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갱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초에 계약을 해서 그 5년이라든가 그 보호받는 보장 기간 안에는 그래도 5년 정도는 갱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법적으로는 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개심죄가 주인한테 걸려 있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우리 거수로 한번 판결해 보자고요. 자, 임대인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계약 만료니까. 계약 만료니까. 자, 세 분. 그리고 아니다. 세입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네. 거의 내리세요. 거의 이제 2대 3인데. 자, 이거 민주주의 원칙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원칙으로 한번 가보시죠. 법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대소를 불문하고 상가가 하나씩 있는 걸로 판정이 됐고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만장일치로 말씀해주신 바가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조항이 문제인데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은 이제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됐을 때 그때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표현이 되죠. 네. 차임이 3기분이 연체됐을 때니까 3기분이 연체됐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갚거나 해서 연체분이 내려오면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계약 기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별도 판례가 없습니다. 문헌만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고
예,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4대 3으로 거수를 해주시고 약간 좀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실제 실무상으로도 다툼이 많았고 2021년에서야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갱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은 건물이 2채 이상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차임 연체를 해서 해지하는 거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렇게 요건이 돼 있는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요, 법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표현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도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준 건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제 계약갱신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냐면 이제 계약갱신을 하는 거는 두 사람이 계약을 2년만 했는데 법에서 이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법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나 이런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됐다는 거를 좀 전제로 하는 면이 있는데 3번이면 사실 적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강력한 보호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임대인의 재산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기본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임차인만 보호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거랑은 조금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강철 씨하고 이혜성 씨가 마신 거네. 축하드립니다. 건물도 많으시고. 저도 2채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집만 2채.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힘들든 돈을 많이 벌든 약속은 지키자고요. 자, 임대료 밀리시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판수의 법대로 해라!